자, 오프닝 벨 라이브 9시 2분 시작합니다. 한창원 본부장님, 김정일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지금 시장은 0.5% 정도 오르면서 코스피가 스타트를 끊고 있습니다. 2526 요 정도에서 시작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0.04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두 분 개장 전략 들어봅니다. 하창원 본부장님부터. 에너지 변압기죠. 미국장에서 올라간 게 그쪽이 거의 다기 때문에 예. 확실히 에너지 쪽이 좀 노이즈가 계속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전 그 변압기, 물론 이제 미국 시장에서는 변압기 쪽은 좀 약하게 움직이긴 했습니다만 원전 움직이면 뭐 변압기 같이 움직여야 되니까 예. 그런 관심도 높아지는 것 같고요. 뭐 필반은 별로 안 움직였지만 또 AI 관련된 기대감도 꽤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 중심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정일 본부장님요. 네, 그 막판에 미국이 끌어올려진 것이 그 센티먼트에 도움이 된 것 같아요. 미국장이 초장이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오늘은 오전장 좋은 것이 그냥 유지되는 정도면 좋겠어요. 이 정도 되면 그냥 아웃퍼하는 거거든요. 미국 대비했을 때는. 그래서 그 정도면 좋겠고요. 그 아주 새로운 뉴스가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어제 대비했을 때 우리도 새로운 뉴스가 새롭게 나와서 드라이브 되는 건 아직 아니고 예. 오늘은 이제 BOJ 그거 혹시 그거 하고 그다음에 하이닉스 실전 나온 거 하고 미국의 그 스타게이트에 대한 후속파 여파에 대한 어느 정도까지 반영할 것인지 이런 눈치 작전. 그리고 뭐 산업적으로야 특별히 어제 오늘 사이에 이슈가 없고 긴 연휴가 우리는 있기 때문에 오전에 세더라도 오후에 계속 지속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래서 약간 힘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들어가는 타이밍이나 아니면 저가 매수 타이밍도 너무 서두르지는 않으시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BOJ 있지 않나요? 있습니다. 맞아요. 예, 있어요. 그것도 좀 지켜봐야 되고. 알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지수 자체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0.5, 0.4 뭐 요 정도에서 코스피가 움직이고 있고 코스닥은 0.1 정도의 수준입니다. 시가총액 상위주 삼성전자는 또 하락하네요. 200원 빠집니다. 0.4% 하락해서 53,500원. SK하이닉스는 1% 정도 올라서 22만 원 위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22만 1,500원. LG엔솔은 약보합권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추가적인 상승 1.5%. 오늘 시가총액 상위주에서는 강한 흐름이고요. 106만 9천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이외에도 뭐가 보입니까? 현대모비스가 오늘은 4.6%로 가장 크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 오늘 4분기 실적 발표 예정이 있고요. 10시 1분에 지난 분기에 발표를 했는데 이번 분기에는 이 정도에서 발표를 하겠죠. 그래서 모비스가 실적 발표가 예정이 돼 있고요. 그리고 실적이랑 주가 관전 포인트라고 한다면은 대신증권에서 목표가 33만 원 유지하면서 실적에 대해서 주가에 대해서도 관전 포인트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직접 목표가 33만 원이랑 비교해서는 변동이 없지만 평균 증권사의 목표가가 32만 원이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좀 긍정적이다라는 평가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어제 나온 거예요. 네? 실적이 어제 나왔네. 실적 어제 나왔다고? 네, 어제 나왔어요. 그렇네. 실적 나왔네. 3조 연간 3조고 에너지 그 컨센서스가 2조 9천억 정도였으니까 1천억 정도가 4분기 때 더 나온 것 같아요. 그렇네요. 그래서 에너지 리포트가 나온 거 아니겠나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업이익률도 5% 돌파했다. 전동화 부품 확대덕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네요. 어제 실적이 나왔군요.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현대모비스가 4.5% 정도 오르고 오늘 HD 현대일렉트릭이 5%, 두산에너빌리티가 3.3%로 가장 강하고 오늘 현대로템이 2% 정도 오릅니다. LI지넥스원도 역시나 1.6%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락하는 섹터는 딱히 짚을 만한 게 없네요. SDS가 3.7, SDI가 2.8, 뭐 요 정도니까 오늘 2차 전지주가 살짝 차익 실현 나오네요. LG엔솔 1%, 포스코 DX, 포스코 퓨처엠, 삼성 SDI 뭐 요런 종목들 1%에서 2% 정도 빠지고 있습니다. 코스닥 대형주 중에서는 가장 좋은 게 ABL 바이오 5.7% 정도. JP모건에서 역대급 주목을 받은 ABL 바이오 뭐 이런 이유로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기사가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ABL 바이오 이상훈 대표가 투자자랑 언론 대상으로 기업 설명회 IR 개최했다는 그런 소식이 있습니다. 1조 이상의 기술 수출을 빅파마와 논의 중이다라는 얘기가 있네요. HPSP가 4% 정도 오르고요. 그리고 LS 머티리얼즈랑 재룡전기 한 3%대 상승입니다. 이외에 하락하는 종목은 VT가 7% 떨어집니다. 어제도 크게 하락해가지고 종가 기준으로 7.4% 하락인데 오늘도 VT가 7%대 약세. HLB 그룹주가 오늘 전반적으로 다 약합니다. HLB 제약, HLB 테라퓨틱스 그리고 생명과학 요렇게가 3%에서 5% 정도 약세입니다. 요거를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오늘 같습니다. 금방 확 오르는 거는 이수페타시스. 이수베타시스가 20% 오르나요? 네, 맞습니다. 더 갔다가 조금 빠졌네요. 이수베타시스가 제이오 인수를 철회를 했죠. 그러면서 어제 또 그렇죠. 이야기가 저희 클벨 네. 끝나고 나왔고 네, 맞습니다. 오늘 바로 20% 상승으로 이제 변수 제거라는 부분에서 또 급등하는 모습이네요. 자, 두 분 특징적인 것들 짚어볼까요? 장모 부장님부터. 네, 뭐 오늘 일단은 변압기랑 원전이 미국장에 연동돼서 강한 것 같고 오늘 방산주도 좀 좋은 것 같습니다.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뭐 롯데임 요런 애도 다 2%대 이상씩 올라가고 있고 또 이제 조선주도 나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근데 오늘 조선주 실적 있죠? 하나 오션과 하나 엔진 있으니까 그거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냥 전반적으로 딱 그쪽인 것 같아요. AI 그 밸류체인 단에 있는 종목군들에서 좀 이벤트 있는 쪽 움직인 것 같고, 또 이제 작년 한 해에 미국 유틸리티 산업이 탑5 안에 들어가거든요, 상승률. 네. 이거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 부분이 계속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하이닉스 뭐 2%대 이상씩 다시 되돌림 나오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오늘의 변수 포인트도 물론 있지만 이제 말씀을 해줬던 것처럼 간밤에 이제 트럼프가 멘트를 세게 한 게 진짜 많아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좀 변동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시간에서 이 정치 테마 관련된 종목군들 움직였는데 그쪽도 좀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서 뭐 이런 건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뭐 히트류라든지 뭐 일부 증권주들도 일단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신 산업주들이 물론 이제 저는 이 산업을 굉장히 좋아하진 않습니다만 그거랑 별개로 어쨌든 통신 장비 쪽도 굉장히 최근에 주가 추이가 좋아요. 이러면 바닥권에서 되돌림이 나오니까 거기에 따른 트레이딩을 한번 고려를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뭐 일단 오이솔루션 같은 경우도 벌써 바닥권에서 30%나 올라왔고요. 뭐 KMW 같은 경우도 한 20% 정도 올라왔죠. 그래서 이런 통신 장비 쪽도 지금 뭔가 역별에서 정별로 바뀌는 부분이니까 요즘에 이런 쪽에서 막 연기금이 달라붙고 이래버리면 막 올라가는 기조가 많거든요. 거기에다가 막 이벤트 트리거 딱 붙으면 또 쉬운 가고 해서 이렇게 바닥권에서 뭔가 움직이는 쪽을 보시면 그래도 뭔가 조금은 더 편안하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게 아니면 이제 산업적으로 완전 명확한 그런 쪽에서의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단 오늘은 연휴를 좀 앞두고 있기 때문에 뭐 특징적으로 수급이 쏠리긴 쏠리겠지만 조금은 이제 관망하시고 자제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김장현 본부장님도 시장의 특징적인 부분. 네, 그러니까 뉴스가 나오는 것만 갑니다.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 결국은 그때 최악일 때야 그건 철회되느냐 안 철회되느냐라서 원래 그전 전고점이 한 5만 원 초중반까지 갔었을 겁니다. 예. 그리고 애널리스트들이 이런 이슈가 없을 때 목표 주가가 높은 쪽에 한 7만 원까지 갔었던 걸로 제가 기억해요. 그리고 그게 났을 때 2만 원대 초반까지 내려갔던 거잖아요. 야금야금 이게 되돌아질 거라는 기대감이 있어서 저가를 공격적으로 아니면 아주 그냥 뭐랄까 아주 야수의 심장을 가지고 한 사람들이 지금 엄청난 수익을 본 거긴 하죠. 그래서 지금 정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원래 그 전에 목표 주가의 한 80% 하면은 한 4, 5만 원대가 나와요. 네, 일단 그 정도까지가 그렇기 때문에 일거에 일단 들어 올라간 거죠. 그냥 어제까지 안 하다가 오늘 이거 보고 들어가는 거는 조금 무리죠. 근데 가치는 이 정도 갈 수 있다는 게 그 전에 이게 없을 때 가치가 4, 5만 원이었기 때문에 타당하구나 이렇게 바라보시고 그런데 이게 회사가 완전히 이거 되돌리지 않고 계속 가면은
퓨어하게 그 미국의 그 M7 빅테크의 우리 AI 관련돼서 퓨어하게 들어가는 것이 경쟁자 별로 많지 않고 중국 말고는 예. 이런 입장에서는 다시 또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눌림목이 왔을 때 아마 투자가들이 다시 또 아마 투자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케이. 4, 5만 원은 언제든지 갈 수 있는 주가였다라는 게 결국은 이거 하나로 증명이 되는 것 같네요. 네. 오늘 뭐 김정일 본부장님이 잘 말씀해 주셨다시피 아무래도 연휴를 좀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큰 종목들은 조금 살짝 올라가는 정도의 테마성 그리고 뉴스와 이슈가 있는 그런 특별한 종목들만 오늘 급등세가 좀 매수세가 좀 몰리는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이수페타시스나 신규 상장한 아스테라시스나 혹은 이수화학 뭐 이런 종목들 그리고 HD 현대일렉트릭 ABL 바이오 등등 좀 매기가 살아 있으면서 뉴스를 몰고 갈 수 있는 그런 기업들 혹은 미국장에서 오른 기업들 그런 종목들이 주로 좀 올라간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차은호 부장님 평가하기에. 네, 뭐 저는 제가 좀 주목하고 있는 산업들 있잖아요. 뭐 조방변, 뭐 흐름이 나쁘지가 않아서 거기에다가 이제 AI 밸류체인 일단 안에도 데이터 센터 뭐 이런 변압기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시장의 핵심에 들어가는 산업군들은 일단 분위기가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대신에 아마 전체적인 분위기가 계속 좋을지는 저도 좀 물음표긴 해요. 오늘은 일단 외국인이 963억도 사주고 있고 뭐 상승 종목수 하락 종목수 보면 상승이 좀 더 많은 상황이고 한데 이거는 이제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그 트럼프의 금리 인하를 좀 끌어당기려고 하는 멘트들 그리고 어떤 거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이제 물가에 대한 자기가 신경을 굉장히 쓰고 있는 것들 그리고 파월 의장을 약간 강한 압박을 했다라는 그런 느낌. 이 1기 때 있었던 거랑 비슷한 건데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이제 금리 인하 확률이 조금 더 높아질 수 있고 물론 최악의 경우에는 이 관세에 따라서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고 금리 인상을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지만 지금 에너지 가격을 어떻게 해서든지 찍어 누르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인상 카드는 못 꺼내게끔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시장의 기대감을 주면 시장은 증시가 또 이제 활성화가 되겠죠. 뭐 고용이나 이런 건 나쁘지 않으니까. 예.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되는 것들이 요번 연휴 구간 때 굉장히 강해질 수도 있고 아니면 반대의 관점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고요. 다만 우리나라 그냥 수급으로만 보면 연기금도 계속적으로 담아주고 있고 사실 지수도 2,500 이하로는 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더 이제 지켜보는 롱 포지션으로 보고 있기는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좀 키높이와 매크로적인 부분들을 잘 믹스하셔가지고 금일 시장을 조금 보시면 되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BOJ도 있고요. 제길슨 황님께서 와 설 전에 용돈 꼽아주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렇게 또 내 종목이 오르면은 좀 축하드리면서 긴 연휴를 좀 보낼 수 있는 그런 좋은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김정일 본부장님도 아까 하실 말씀 있으신 것 같던데. 그쪽에 기본적으로 미국장은 세 마디로 그러니까 로워 그 다음에 차별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금리 인하 낮춰, 금리 낮춰, 로워, 유가 낮춰. 아까 말한 것처럼 인플레 때문에 걱정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뒤집어 얘기하면 이게 금리 인하하고 유가 낮추는 거는 상대방이 있는 거잖아요. 파월도 있고 트레이딩 파트너도 있고 이게 더 편할까요? 아니면은 차별화된 관세를 때리는 게 더 편할까요? 어떻게 밸런스 가져갈까요? 그거에 대한 고민이 이제 표출됐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고민의 표출이 이제 언제 드러나냐면 2월 1일에 드러나거든요. 딱 이제 며칠에 일주일 남았어요. 2월 1일 날 원래대로 하면 캐나다하고 멕시코 25% 관세 시작하는 거고, 그렇죠? 그다음 중국도 많이 낮아졌다고 하지만 10% 관세로 시작한다고 했지만은 10%가 픽스되고 그걸로 끝일까요? 아니면 더 낮아질까요?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중국하고의 관세에서는 틱톡의 세일즈를 어떻게 하느냐가 또 실질적인 변수거든요. 틱톡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국이 양보하면서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일단 택틱으로 하는데 굉장히 쉽지 않은 밸런스를 하기 쉽지 않은 그 액션을 지금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하루하루 그런 코멘트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해요. 이걸 더 복잡하게 만든 거는
스타게이트 나왔을 때 일론 머스크가 딴지를 걸었잖아요. 딴지를 걸었다기보다 자기 나름 입장에서는 뭐 이거 쉽지 않다 이런 얘기 한 것이 나중에 또 다른 그런 건에서 이슈가 되면은 과연 트럼프 행정부하고 신참인 일론 머스크하고 관계에 대한 확대 해석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향후에 그 해석, 어떤 시그널이 나왔을 때 시장에서 해석을 양면적으로 다 할 수 있다는 측면이 부정적인 거고, 좋게 얘기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고민을 표출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야, 고민 표출해서 솔루션 나오겠지. 시간 두고 봐. 최소한 한 달, 두 달 허니문 피리어드는 디스럽션 시키는 게 아니고 솔루션을 향해서 찾아가는 거야. 하다가 솔루션이 안 나오면 어떻게 되냐? 그때는 진짜 2, 3개월 뒤에 더 큰 이슈가 될 소지는 있어요. 근데 지금 2, 3개월 뒤에 솔루션이 안 나올 것이냐라고 확정 짓거나 그걸 미리 재단해서 들어가기는 그것도 리스크이기 때문에 예. 시장은 어제 반응을 보면은 빠졌다가 올라갔잖아요. 거기서 긍정적인 걸 찾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조방변 다 올라갑니다. HD 현대일렉트릭 장중에 10% 넘게도 계속 갔었었고 지금은 9%대 상승이고요. LS 일렉트릭도 4.5% 가고 이렇게 변압기, 전선 인프라 이렇게 가고 현대모비스가 낑겨가지고 같이 가고요. 그리고 방산, LIG 넥스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 로템 이런 애들 2.5%에서 4.3%까지 오늘 또 쏘고 있고요. 여기에 한화오션 3%, 그리고 삼성중공업, HD 현대중공업 뭐 이런 애들 같이 낑겨서 오늘 전반적으로 다 에너지 플러스 자동차 관련주 플러스 조방변 뭐 이런 애들 전반적으로 다 갑니다. 하이닉스도 2.5% 가서 지금 22만 5천 원 다시 가고 있고요. 굉장히 좋은 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금요일장 초반, 특히 이제 설 연휴를 앞두고 있는 초반에 많은 분들이 좀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떡상님께서도 HD 현대일렉 얼마나 장기로 봐야 될까요? 현재 수익은 60%입니다. 약간의 익절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급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롱텀으로 가져가도 될지 고경 부탁드려요 말씀해 주셨고, 아르모니아님께서도 하이닉스 이제 원상복귀 됐는데 팔아야 될까요? 아니면 더 놔둘까요?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아까 마리님께서도 현대중공업 뒤늦게 들어갔는데 앞으로 어떨까요? 그러니까 가지고 계신 종목들이 수익이 어느 정도 나면서 연휴를 앞두고 있으니까 차익 실현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이런 고민을 한 번씩은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살짝씩 잠시 후에 의견을 좀 주실까요? 이따가 시장 보고 나서 편하실 대로. 네, 시장 보고 나서 요거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급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초반부터 한 1,000억 정도 코스피에 들어오고 있고요. 기관도 200억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코스피 선물에서도 외국인이 1,300억 정도 플러스인데, 하창원 본부장님 요거 수급 관련해서 의견 있으실까요? 네, 뭐 수급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뭐 미국장이 결국엔 말아 올렸잖아요. 말아 올린 거를 우리나라는 이제 온전히 받는 거죠. 그쪽은 빠졌다가 올라오니까 약간 약보합권으로 끝났다고 쳐도 뭐 올랐죠. 그래도 강보합권으로 끝나고 뭐 필반이 약보합권으로 끝났는데, 일단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확 죽었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뭔가 변수 포인트로 잡을 수 있는 멘트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기술주들이 좀 날뛸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코인이나 뭐 이런 반도체 중심으로의 수급이 다시 돌아올 수 있죠. 우리나라는 특히나 반도체가 좀 움직이면 거기에 따른 수급이 좀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해 주신 것처럼 결국엔 하이닉스가 움직이니까, 하이닉스가 움직인 건 선단 공정에서는 우리나라 기대감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움직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수급적으로 봤을 때도 오늘 HD 현대 일렉트릭이 수급 제일 많이 들어와 있고, 삼바 뭐 하이닉스 순으로 좀 들어오고 있어서 좀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 대신에 이제 전일의 수급을 보시면 선물과 미니 선물도 전부 다 매도, 그다음 콜옵션과 풋옵션도 매도. 근데 풋옵션은 이제 뭐 이틀 연속 매도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이제 상하방을 좀 좁혀놓은 상황이다 보니까 뭐 지수단에서의 흔들기를 만들려면은 결국 삼전을 계속 건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삼전이 오늘 334억 원 팔고 있고, 나머지는 뭐 70억, 60억 고루고루 파는 거 보니까 뭐 프로그램 비차익이 있다가 만약에 지수의 조정이 나오면 아마 얘가 좀 높아지면서 빠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현선물이 여전히 역전 상황이기 때문에 뭐 구조적으로 상승을 한다라기보다는
거기는 아직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수급은 이건 좀 단기 수급이라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 중요한 거는 지금은 외국인 어찌 반도체가 지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좋아질 확률이 높은데 연기금 이 친구들이 어디서부터 파는지가 핵심이거든요. 아직 자본도 많고 계속 들어올 확률이 높고 시장에서는 상반기 내내 들어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지만 지수가 조금 더 빠르게 올라가면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건 항상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수급 분석을 해보시면은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현 본부장님도 수급 관련해서 코멘트가 있을까요? 근데 외국인이 들어오는 것이 골고루 들어오는 게 아니고 확실한 걸 해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하신 그 저기 국민연금은 이제 높아진 레벨에 들어왔기 때문에 예. 싸지 않다는 레벨에 들어왔기 때문에 언제든지 좀 줄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저께 그 미국이라든지 한국에서 나온 코멘트를 봤을 때는 서두르서 팔 것 같지는 않고요. 이제 과하게 반응했다라고 봤을 때는 반응을 조금 할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얼마나 최근에 많이 사서 기울기가 높은가에 따라 반응을 같이 또는 선행적으로 하실 필요는 있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뉴스 드리븐 돼서 쫓아가는 것은 그러니까 셀 때 들어가면 안 돼요. 셀 때 들어가면 안 되고 낮을 때 들어가야 되는 거고. 뭐 하이닉스 같은 것도 어저께 사포 빠졌을 때가 과한 거죠, 사실은. 뭐 아무리 하더라도 이게 뭐 이렇게 많이 빠질 건 아닌데 그럴 때 뭐 안 사더라도 안 파는 그런 거의 반응이라는 거는 그 반응을 저기 감각적으로 그렇게 해서는 좀 어렵다라고 예. 보고 있고 미리 생각해갖고 이 정도 올라가면 좀 쉽지 않겠지라고 생각해서 조심하는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좀 이런 장에서도 후행적으로 하면은 조금 그렇게 아직 생각보다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익이. 그래서 그런 걸 기억하실 필요는 있는 정도고요. 후행적으로 따라가는 건 좀 조심해야 된다. 특히 많이 오른 섹터, 네. 우리 뭐 저기 조선하고 방산도 좋습니다만 항상 많이 올라갔을 때 들어가신 분들은 지금도 스트러글이죠. 예, 그런 측면에서 빠졌을 때 들어가는 그런 행동을 가져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네. 김정현 본부장님한테 좀 추가적으로 궁금한 거는 오늘 지금 코스닥 시장에서 반도체 소부장주들의 상승인데 흡프스프 7%, 심텍 5.9%, 하나마이크론, PSK 그리고 뭐 다른 종목들 밑에 SNX텍도 보이고요. 동진세미캠, 원익 IPS, 주성 뭐 등등, 이오테크닉스, 원익 QSC. 코스닥 대형주 중에서 제가 상승률 상위로 놓고 봤을 때 거의 한 80% 종목이 반도체 소부장. 그렇죠. 인데 여기에 대한 코멘트는요? 뭐 하이닉스 좋고 그 AI 좋고 스타게이트 좋고 그러니까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심플하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하이닉스가 막 오늘도 흔들렸으면은 당연히 안 좋았겠죠. 근데 하이닉스 리포트들이 어저께 실적이 부합 정도였지 않습니까? 부합 정도였는데 목표 주가 상향이 꽤 많이 나왔어요.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가 꽤 많이 나왔다고요. 예.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도. 예, 꽤 많이 나왔습니다. 목표 주가 상향이. 거기에 반응하는 거니까 이제 힘을 얻은 거죠. 그 이제 장비주 업체들도 이수는 이제 다른 거고. 그래서 오늘은 많이 가는 건데 그 전에 들어가신 분은 향유를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아직 목표 주가 대비했을 때 뭐 이렇게 얼마만큼 업사이드가 있냐서는 한미반도체 그다음에 이수페타시스 흡프스프 다 다른 거고. 예. 다만 흡프스프는 이제 가장 많이 빠진 종목이 하나이고 삼성하고 TSMC 다 있는 건데 그쪽에 투자를 한다 그러면은 그것도 어느 정도 더 갈 수도 있는 거고 가장 그 실질적으로 조금 뒷받침 바로 안 되는 건 이오테크닉스 정도이고 다 이슈가 되는 건 어떤 것도 아까 말씀드렸는데 PER이 한 25배에서 30배 넘어가면은 단기적으로 약간 항상 이익 실현이 나올 수 있어요. 지금 이거는 한미도 그렇고 이오도 그렇고 흡프스프도 그렇고 테크잉은 작은 종목이니까 그렇게까지 안 갔습니다만은 다 이 23배에서 28배 가는 사이에서는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그건지 아닌지는 각자 대입을 해보시면 알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게 반도체 소부장들이 지금 전반적으로 다 위치를 보니까 작년 하반기 때 가격으로 다시 올라오긴 했습니다. 작년 하반기 7월, 11월 요때 가격대로 올라왔는데 물론 이 종목들이 다 같은 방향으로 가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위치적인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전반적으로 지금 반도체 소부장에도 지금 위치에서도 베팅할 수 있는 영역에 있다고 보세요?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네. 20배 중반 이하면은 아직 베팅할 영역이 있고요. 20배 중반 넘어갔으면은 리스크가 더 커집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온 실적을 한번 보면 제가 항상 말씀드렸는데 실적 나오면서 애널리스트 목표 주가를 높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밸류에이션 멀티플만 가지고 한 것인지 이익 예. 측면에서 한 것인지 그거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안 그러면 애널리스트 목표 주가가 세 번째 오르는 순간에 그전 목표 주가 정도가 실질적인 뭐 올라갈 수 있는 한계일 수도 있거든요. 그건 반도체 말고 다른 거 다 적용돼요. 오늘도 그런 종목이 나오는데 물론 이스페타시스가처럼 이게 근본적으로 다른 펀더멘트 이슈 나온 건 완전히 다른 얘기고 보통 실적 발표되고 나서 업그레이드 할 때 이 추정을 동반한 예를 들어서 목표 주가 15% 올렸어. 근데 이 추정이 안 하고 멀티플러만 12% 올렸어. 그거는 이제 그전 목표 주가 가면은 이 실은 나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목표 네. 주가 있다가 올렸는데 그전 목표 주가에 주가 따라오니까 올린 건데 이 추정을 자신 있게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올리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밸류에이션 멀티플러 EBB 딱 15배인데 16% 올린다든지 이런 식으로만 해서 한 거는 애널리스트 자신감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 흥분하는 것만큼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가 여러 가지 올라온 게 있다 그러면은 그거는 이 실현의 차익 실현의 시점이에요. 그런 종목들이 다들 있습니다. 제가 뭐 몇 번째 말씀드린 것도 그런 종목이고요. 근데 네네. 단기적인 비교 때문에 그 장기적으로는 그렇지 않잖아요라고 말씀하시면 예, 장기적으로는 안 그렇는데 우리가 무조건 뭐 6개월 보고 하는 게 아니고 6주도 보고 하다 보니까 그런 네.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대장주라는 것들이 실적이 수반이 바로 안 되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은 PER 25배를 항상 기억을 하시기 바라고요. 그게 예외가 되는 경우는 미국장이 흥분해 갖고 미국장에 관련되는 거, 일본장에 관련되는 것들이 30배, 40배 날아가면은 25배를 픽스해가지고 거기 매달릴 필요는 없죠. 그게 27배 갈 수도 있죠. 근데 하여튼 그 기점에서는 올라갈 때는 리스크가 커진다는 정도는 항상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오늘 잠깐만 문장님 모비스랑 네. 글로비스 올라간다고 현대차 이거 완전 그냥 여담입니다. 현대차 그룹주 그 MK의 건강 관리 또 하나 그래. 또 그런 이야기들도 걱정들도 하시는 분이 있네요. 네, 뭐 분명히 있겠죠. 네. 모비스는 뭐 실적 발표해서 그렇다 실적 치고 때 모비스 실적. 글로비스는 뭐 다른 방송이나 리포트에서 오히려 현대차보다는 요런 아우들이 수혜일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기는 하지만 근데 글로비스가 이전에 이제 작년 하반 그 중순에도 사실 그 이슈로 한번 올랐잖아요. 근데 그때 리포트들에서도 사실 그 이슈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올라갈 만한 주식이다라는 본업적인 모멘트도 꽤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항상 얘네 둘이 동시에 올라갈 때는 그 아까 말씀해주신 그 지라시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네, 근데 뭐 하게 되면은 이들은 주가가 올라갈 확률이 높아서 걱정보다는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글쎄요, 저는 뭐 약간 주가가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보유하고 계시면은 특정 이제 박스권 상단 라인에서 끊어주는 것만 잘 설정해 놓으시면 돼서 그 결과값이 어떻게 변동이 되는 거에 따라서 대응만 하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뭐 미리 선제적으로 고민하실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네. 알겠습니다. 하락하는 종목 어떻게 한 번씩 짚어주실래요? 왜냐면 코스닥에서는 VT 아까보다 하락폭이 좀 줄긴 했습니다. 근데 VT, CNC 인터내셔널, 코스메카 코리아 이런 종목들이 지금 한 3% 4% 정도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코스피 쪽에서는 삼성 SDS가 4.4%로 가장 안 좋고 리포트 쪽에서는 신한 단기 실적은 그렇게 뭐 별 볼 일 없지만 산업 스토리에 주목하자. 그리고 4분기 리뷰를 보면은 한국투자증권에서 결국 펀더멘털 회복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하나증권에서는 장기 성장 전략과 추가 주주 환원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오늘 4.5% 빠지고 2차전지 살짝 차익 실현 나오고 이런 상황인데 어떠세요? 하락하는 종목에 대해서? 삼성 SDS 같은 경우는 실적에서 리포트가 그렇게 나오잖아요. 모 대신에 뭐 보자. 그 모 대신에 대신을 먼저 봅니다. 그 단기로 보실 때는 그 말 그대로예요. 모 대신 뭐 보자 할 때 모 대신 그 앞에 있는 게 단기고 뒤에 있는 게 장기잖아요. 예. 실제 한국 시장에서 그 모 대신에 그 다음에 롱텀을 보라고 얘기하는 리포트에 그걸 리포트를 보고 그걸 들어가는 사람은 별로 없죠. 그러니까 SDS 롱텀은 그거 뭐 보고 두 번째 거를 원래부터 알고 있으니까 들어간 거죠. 네. 새로운 건 단기적으로 그거를 추동할 수 있는 게 힘이 안 보이면은 빼죠. 그러니까 빠지는 게 당연합니다. 그게 원래 싸든 안 싸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리포트에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에너지 자기가 스탠스를 웬만하면 유지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관성이 있잖아요. 좋고 나쁘든 간에. 예, 그러니까 좋게 얘기하면 어떻게 해. 단기적인 게 특별한 거 없으면 롱텀으로 이걸 받아. 이것도 A 대신에 B를 보라 하잖아.
근데 시장의 참여자들은 그렇게 참을성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B를 안 보고 A를 먼저 보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장모 원장님도 하락하는 섹터와 종목들에 대한 코멘트? 지금 오늘 하락하는 종목군들 갖고 계신 분들은 좀 일단 스트레스가 많이 있으실 텐데, 글쎄요, 좀 화장품 쪽이 요즘에 좀 그래도 많이 빠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수출입 데이터가 일부 좀 정체된 부분이 있고, 분명 화장품 안에서도 되돌림이 꽤 많이 나온 종목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뭐 펌텍코리아 같은 종목은 하락 전 가격대까지 거의 다 올라온 상황인데, 근데 이제 대부분의 종목군이 이렇게 밑으로 꺾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조금 줄어들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관심도도 좀 멀어져 있는 것 같아서, 단기적으로 지금은 이제 트럼프가 뭐 이따 기사로도 소개해 드리긴 하겠지만 이제 SNS로 빵빵 터트리는 산업군들이 아마 수급적인 쏠림이 나올 확률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화장품 쪽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멘트를 칠 만한 게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일단 핵심 코어 안에서는 살짝 벗어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향후에 이렇게 점진적으로 지역도 확장이 되고 오프라인에 분명 더 들어가고 좋아지기는 할 건데 네. 그거를 가시화하는 데까지는 일부 시간이 좀 필요할 수도 있다. 그리고 물론 이제 매 10일마다 수립 데이터 잠정치 나오고 그거에 따라서 증권가 리포트 그 이제 애널리스트들에 대한 이런 코멘트에 따라서 움직임이 나올 수 있지만 그 종목은 지금 되게 한정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이 확실하게 나올 수 있거나 나오고 있는 종목군들에 한해서 뭐 캐펙스가 확대가 된다거나 이런 종목군들이 몇 개 있거든요. 그런 거 위주로 좀 집중적으로 좀 타점을 고려해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런 게 아니면 조금은 어려울 것 같고요. 뭐 HLB 이런 애들은 이제 이벤트 플레이 하는 쪽이니까 요런 거는 이제 뭐 연휴 사이에 사실 변수가 생기면 대응이 어려우니까 이렇게 이벤트성으로 움직이는 종목군들은 조금 차익이 나오는 것 같다. 그래서 의사결정을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연속적으로 계속 진행이 될 수 있는 건지 아닌 건지 그리고 속도가 얼마나 걸릴 건지 이런 것들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 드리겠습니다. 그 화장품 어저께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코스메스라는 넘버들이 확실히 생각보다 4분기 1분기 좋은 곳이 많지가 않아요. 근데 어느 쪽이 근본적인 구조적으로 문제가 생겼다는 거는 그렇게 브로드하게 나쁘게 얘기하는 거 없는데 브로드하게 나쁘지 않았는데 개별적으로는 터지는 거잖아요. 네. 생각보다 안 좋다. 그런데 우선순위가 조선방산, 뭐 반도체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자꾸 믿다 보면 좀 불안한 마음도 생기는 거고 조그맣지 않지만 이 계기가 되면은 생각보다 그 종목은 많이 빠지고 그러면 또 물량이 또 나오고. 그 약간의 작은 소사이클의 악순환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개별 종목에서는. 그래서 개별 종목에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ODM이냐 아니면 브랜드냐 할 때 브랜드는 실적이 잘 나오는 거 안 나오는 거 많이 갈린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상보다 달리. 그거를 체크가 안 되면은 우선순위가 아니다. 화장품 섹터가. 그거를 염두에 두고 플레이를 하셔야 되는 거죠. 오케이.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효성 첨단 소재, 뭐 현대중공업, HD 현대일렉트릭, 하이닉스 등등 해가지고 여러 가지 고민에 대해서 요거를 잘라야 되나 말아야 되나, 수익을 챙겨야 되나 말아야 되나에 대한 고민이 좀 많으신 것 같은데 잠시 후에 좀 개별적으로 살펴보고요. 일단은 요거 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LG 울트라 탭 저희가 싸게 가져왔습니다. 32만 원짜리를 저희가 19만 8천 원에 가지고 왔거든요. 요거 울트라 탭 좋습니다. 아이패드 같은 거예요. 명절에 기차, 자동차, 비행기에서 OTT 동영상 볼 때 10인치 넘는 화면으로 편하게 감상을 할 수 있습니다. 와이파이 전용이고요. 64GB 용량, 그레이 색상으로 때 안 타고 시크하게 가지고 다닐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장점은 얇고 가볍습니다. 그래서 이동할 때 매우 편리하고요. 2차 앵콜입니다. 1차 때 저희가 팔았었죠. 그래서 1차 완판하고 2차 앵콜 특별한 사은품 저희가 같이 드립니다. 3만 원 상당의 USB 슬링백을 또 드린다고 합니다. 여기 USB 포트가 있어요. USB 포트는 여기 왜 있지? 잊어버리지 말라고. 충전? 충전인갑네. 그치. 그런 게 항상 아닌가? 아닌데? 제가 편리하려고 갖다 준 거지. 네, 근데 USB 포트 왜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매는 거래요. 이렇게 이게 3만 원짜리. 여행 갈 때. 여행 갈 때 좋죠. 길이 조정되겠지. 길이. 어저스트가 되겠지. 네, 이렇게
해가지고 슬링백 요거까지 같이 드리고요. 그리고 요거 사면은 뭐 고장나면 어떻게 1년 무상 AS도 진행을 해드리니까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LG 울트라탭 10.4인치 플러스 USB 슬링백 요거까지 같이 드려서 32만원짜리 32만원짜리를 저희가 19만 8천원에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고정 댓글에 링크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보조 배터리 넣고 쓰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러겠지. 근데 보조 배터리 넣는데 여기 USB가 왜 있어? 아, 그 보조 배터리 덩어리가 엄청 큰 것들 있어요. 그쵸. 그거는 이렇게 막 하기 힘드니까 그걸로 쓰나 봐요. 손으로 들고 다니기 무거워. 그러니까 넣어두면 편안하지. 뒤적. 아, 이거 엄청 긴데? 아니네. 이게 USB 포트네. 아예 USB 대 USB로 여기 안에 달려 있네요. USB 대 USB로. 그러니까 여기다가 원래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 보조 배터리를 넣잖아. 그리고 이거 빼잖아. 근데 여기 중간에 이제 선이 계속 낑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빼준 거야. 이렇게 연결 꼬리로 이게 연결돼 있어서 원래는 보조 배터리 안에 넣으면 이렇게 빠지잖아. 그리고 여기 지퍼를 달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불편하니까 아예 넣었다 뺐다 하면은 불편하니까 여기 선을 아예 일로 빼준 거야. 통로로 만들어준 거구나. 이렇게 통로를 통로를 편안하게. 만들어줘. 예.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무언가 USB 꽂아서 하면 여기서 바로 되게. 그럴 수 핸드폰 여기다 넣고 보조 배터리 여기다 넣고 핸드폰을 여기다 꽂던지 이런 식으로. 아, 편리하긴 하네요, 확실히. 편리하지. 이 여행용으로는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여행용으로 최고네. 이거 필요하지, 이렇게 있는 거. 확실히 필요하죠. 좋네요. 가방까지 서비스로 준다는 거잖아요. 가방까지. 근데 살짝 플라스틱 냄새가 납니다. 저 솔직한 거 아시죠? 네, 저는 솔직해요. 살짝 플라스틱 냄새 나는데 공산품이 그렇지 뭐. 그렇지.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 분 자료를 어떻게 보실까요? 아니면 요런 종목 얘기 먼저 해결을 해주실까요? 편하실 때 하십시오. 짧게만 한번 이야기해 보죠. 효성 첨단 소재 이 매각 이슈로 많이 빠지는 것 같다. 너무 힘들다 말씀이 있고요. 그러네. 현대중공업 뒤늦게 들어갔는데 앞으로 어떨까요? 요 얘기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하이닉스 본전 왔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런 이슈 있고요. HD 현대일렉트릭 수익 60%좀 챙길까요? 요런 의견 있고요. 현대일렉트릭, 하이닉스, 효첨소, 현대중공업 원하는 거 뭐 한두 개씩만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짧게 네네. 김장현 본부장님 편하실 먼저 대로 하시죠. 본원님 네. 먼저. 일단은 뭐 효성 첨단 소재는 일단은 그거죠. 그 핵심 사업부가 날아가는 거니까 당연히 기업한테는 안 좋을 거고 여기 업황이 제가 알기로는 뭐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좋지 않죠. 그러면은 올라갈 건덕지가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쉽지 않은 상황이 유지가 되는 것 같고요. 뭐 기술적으로도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당분간은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많이 빠졌지만 이거 전저점 다시 한번 깨면 또 한번 많이 무너질 수 있으니 그거는 좀 참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되돌림이 확실히 나오려면 12만 원대 초반까지도 빠질 수 있다라는 거 월봉상. 네. 그렇게 보면은 하방이 아직도 많이 열렸죠. 한 30% 이상은 더 나올 수 있다라고 보이고요. 그 다음에 또 뭐였죠? 하이닉스, HD 현대중공업, 효성첨단 소재, HD 현대일렉트릭. 원하시는 거 두 개만 하세요. 김장현 본부장님도 하셔야 되니까. 네, HD 현대 일렉트릭은 뭐 오늘 투경 해제 정도까지도 같이 붙어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어쨌든 미국장을 보면 원전 쪽에서 지금 BHI가 엄청 쏘고 있어요. 이 수주가 엄청 좋은 종목이라서 그런 쪽이 또 가면 아마 쏠릴 거예요. 왜냐면 이게 미국에서 원전주들을 보신 분들은 아마 그런 분들이 지금 원전이랑 변압기를 같이 할 거거든요. 근데 변압기가 먼저 쏘고 그 다음에 원전이 지금 쏘고 있어요. 그러면 같은 계열로 본단 말이에요. 같은 계열로 보고 있고 같이 투자를 하실 건데 그러면은 하나 팔아서 하나로 쏠릴 수 있겠죠. 왜냐면 지금 현대는 뭐 올라간 상태에서 멈춰 있고 저쪽은 계속 쏘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어차피 오늘 오전에 매매를 종료한다 하면 순환매가 좀 나올 수 있겠죠. 예. 근데 이제 변압기는 어쨌든 뭐 저는 큰 문제는 없다라고 보입니다. 또 안타까운 사건이지만 어쨌든 LA에서 화재가 더 발생을 했고 더더욱 더 미국에서는 변압기를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런 상황이고 이제 HD 현대엘렉트릭은 캐펙스 투자 확대도 했기 때문에 앞으로 매출에 대한 볼륨은 더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본다면 우상향을 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대신에 변압기는 참 솔직한 게 월봉상 기울기의 이격이 상당히 부담스러울 때는 항상 조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만 조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김장현 본부장님도 저는 HD 현대엘렉트릭 같은 경우는 애널리스트 목표 주가를 한 번 더 높일 것 같아요. 느낌이. 지금 보통은 이 정도 왔으면은 0.8이나 0.9 인더스트리가 좋다 하더라도 0.9면은 거의 다 온 거거든요. 45, 6만 원 정도. 길게 안 본다면은 0.9 정도 끊어줘도 됩니다. 그러니까 50만 원 정도가 되는 이유가 PER이 엊그제 말씀드린 PER이 23배, 24배인데 거기까지는 무난할 수 있어요. 근데 PER이 항상 얘기하지만 아무리 인더스트리 좋다고 난리치더라도 그게 벌써 26년 실현을 땡긴 거기 때문에 항상 PER 20배, 25배 우리가 인더스트리 리더고 산업이 좋으면 25배 넘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좀 이거거든요. 목표 주가 23배 정도 쳤을 때가 50만 원이라고요. 근데 지금의 그 탄력으로 봤을 때는 이게 지금 끊을 것이냐 좀 더 가볼 것이냐 그런 거에 대한 감이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전체적인 분위기가 좀 좋게 나가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장의 피어 그룹이 무너지지 않으면은 이번에는 이빠이 한번 가본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확실히 꺾일 때 액션을 쳐도 늦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현대엘렉트릭이 다른 효성중공업이나 LS엘렉트가 더 좋냐 이런 얘기는 아니고 갖고 계신 분 입장에서 그렇다는 얘기고 지분이 너무 많아. 갖고 계신 게 너무 많아. 항상 이슈인데 이거 30% 갖고 있다, 25% 갖고 있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이 실현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리고 딴 걸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근데 절대적인 가격에서는 조금 더 아직은 지켜보자라는 생각이고요. 그 뭐였지? 하이닉스. 하이닉스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도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예, 이걸로 가름하겠습니다. 네. 보여주시죠. 네. 일단 1분기의 바닥이 확인이 되면은 여기 바닥 확인은 1분기 실적에 대한 바닥 확인. 참고로 1분기 실적은요. 이제 에너지 리포트 제가 다 못 보고 막 나왔겠죠. 한 4개밖에 못 봤거든요. 4개 나오기 갈립니다. 7조, 6조 4천, 5조 4천. PD님 요거 좀 보여주세요. 여기는 안 나왔는데. 여기 봅시다. 그럼 하나 나옵시다. 다시 한번. 지금 7조 예측이 나온 게 있고 그다음에 6조 4천 나오는 게 있고 그 다음 건 제가 업데이트 잘못 해놨는데 5조 4천억 있어요. 그러니까 평균이 6조 4천억이에요. 그러니까 8조가 지금 한 20% 빡긴다는 건데 지금 시장은 그걸 안 보고 뭘 보냐면은 봐요. 1분기 잠깐 바닥이고 2분기 다시 올라간다. 컨센서스는 1분기 숫자가 6조건 5조건 간에 2분기 다시 올라간다는 컨센서스예요. 그 이유는 뭐냐 이거입니다. 결론 봅시다. 자, 봅시다. 1분기 주가 이익 바닥을 확인되면은 하단은 계속 높일 겁니다. 왜냐하면 2분기에 회복된다고 컨센서스가 잡혀갔기 때문에 오늘 리포트 나온 거예요. 1분기는 단기다. 2분기부터 올라간다. 라는 게 컨센서스라면은 주가 올라가는 거는 조금 더 갈 수 있다. 근데 빅 점프냐? 지금까지 먹은 거 16만 원 사갖고 23만 원 먹은 거에서 얼마나 올라갈 것이냐 요거부터가 지금 얘기인데 그거는 하반기에 대한 랠리에 대한 시장이 있어야 되는데 볼게요. 제가 보니까 1분기가 7조 원 6조 원 얼마 간에 영업이익이 안 나와도 30조 나올 것 같아요. 35, 6조 나온 건 조금 이제 긍정적인 톤이 있어요. 이거 나누면 얼마 어떻게 되죠? 4, 7, 28, 7조 8천억 또는 8조 9천억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7조 정도에서 약간 플러스는 평균적으로 나올 것 같아요. 이거 30조가 나와도 1분기에 5조 5천 잡더라도 30조 나오는 거거든요. 30조 나와서 EPS 기준으로 PER 8배 하고 PBR 2배 하면은 ROE가 20% 후반이기 때문에 PBR 2배하고 ROE, PER 한 8배 정도까지는 아마 우리나라 시장이 전체적인 무슨 시장의 붕괴가 아닌 상태에서는 그래도 타겟업을 할 수 있다 보는데 그 8배 한 것이 27만 원이 타겟, 표현이 틀렸네. 타겟으로 적정해 보입니다. 예. 근데 어저께 실적이 그냥 보합 정도였잖아요. 근데 오늘 아까 목표 주가가 많이 상향됐다 그랬죠. 목표 주가의 상향폭이 많다는 게 아니고 목표 주가를 높인 애널리스트들이 많이 나왔어요. 국내외적으로. 네. 모건 빼놓고. 그거는 이제 편안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끝이냐는 건데 어저께 말씀드렸잖아요. 6월 이 전후회가 내년도 물량을 확보할 수 있을지 가시성을 목표로 한다 했잖아요. 여기 가시화 확보가 되면은 그때부터 5월이나 6월부터는 내년 걸 땡길 겁니다. 내년 걸 땡기면은 애널리스트 목표 주가는 대부분 30만 원을 훌쩍 넘을 거고 그러면 목표 주가는 거의 30만 원 근처에 가보려고 바둥바둥 할 수 있어요. 단점은 이거는 어쨌든 시크리컬한
기준이 HBM이 한 50% 있더라도 그게 있기 때문에 중간에 마이크론이라든지 엔비디아하고 TSMC 주가에 영향을 받는 거 있기 때문에 16만 원, 30만 원까지 23만 원 갔으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무리 이 주식이 좋아도 자기가 여기에 50%뭐 35% 했다 그러면은 그거 온 것을 일부 이익실현할 수 있다고 봅니다. 나는 어떻게 할 거냐? 내가 만약 투자했다면 지금은 안 팝니다. 지금은 안 팝니다. 오케이. 근데 올라가는 속도는 27만 원까지는 가지만 그 다음부터는 6월 이후에 내년 거를 바라보는 게 나와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1분기 실적은 뭐 5조가 나올 수도 있고 6조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 자체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HBM에 대한 거를 가지고 가는 겁니다. 끝. 하이닉스 관련돼서는 딴 거 경제 채널 어딜 봐도 김정일 본부장님 얘기가 제일 와닿는 것 같아. 좀 현실적으로. 제가 원래 현실적이에요. 그래서 혼나잖아. 네, 혼나잖아. 네. 현실적으로 누구한테 혼나요? 싫어하잖아. 에이 누가 혼내요? 좋은 얘기 안 할 때만. 에이 그거 소수죠 소수. 아까 그 일본 금리 인상 저기 물어보셔가지고 지금 2시간 15분 정도 남았습니다. 12시에 나온다고 하네요. 12시 전후로 해서 나오는 거 맞아요? 한 11시 50분 정도 오전- 나올 오전 거고 중에 나오지. 그것도 그건데 뭐 이제 기자회견이 전 더 중요할 그렇죠. 것 같아요. 예, 멘트 치는 게 중요할 거 3시 넘어서 하니까. 예.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9시 47분 지나가고 있어가지고 시간 오늘 너무 많이 지났네요. 오늘 연휴 전이라서 조금 할 얘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수급도 얘기 더 해보고 싶은데 두 분의 자료 먼저 보고 이따가 마무리하기 전에 시장 잠깐 보고 그렇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 오늘 꼭 알아야 될 자료 하창원 본부장님 먼저 하실까요? 자료 하나밖에 못 할 것 같아가지고. 아, 네. 그러면 빠르게 헤드라인 하겠습니다. 네, 하창원 본부장님의 오늘 알아야 될 경제 뉴스 헤드라인 쭉 보고 가겠습니다. 네. 요거 사실 여행 얘기부터 해보고 싶었는데 여행? 예, 여행 요거 좋은데? 요거 그냥 한번 기사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이거 같아요. 어디예요? 상하이 상해? 중국이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상해 며칠 전에 친구가 갔는데 경제가 다 죽어가지고 손님이랑 사람들의 그런 활기가 별로 없다고. 이게 좀 피부로 많이 느껴진대요. 장사하시는 분이 느끼겠지. 네. 근데 제일 예약 많이 된 여행지 중 5위에 있대요. 진짜요? 네. 도쿄가 2위. 확실히 확실히 일본이랑 요 가까운 데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상해. 오케이. 상하이. 네, 그래서 여행지 한번 그냥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지금 드린 뭐 거고. 연휴 바로 앞인데 뭘 여행지를 고민해. 그래도 휴일이니까. 힐링. 네, 그리고 이거 아까 얘기했었던 내용들인데 헤드라인만 빨리빨리 보겠습니다. 그 200조 원 피해 산불 국채 가격에 영향을 어떻게 줄 거냐 하나증권에서 보고서가 나왔는데 뭐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걸로 인해서 변압기나 에너지원이 계속 이슈가 될 건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해외 유럽 쪽에 대한 진출에 대한 발판을 마련했다라는 이런 협약 소리가 나오면서 이제 그 소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 다음에 요 트럼프가 가상화폐 실무 그룹 신설을 또 지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비축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이거는 이제 코인 쪽에 좀 좋은 상황인데 사실 중국 쪽에서 굉장히 많은 비트코인 물량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눌린 거는 트럼프의 힘이 일부 있었다라는 거고 여러분들 요즘에 잠을 좀 줄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오늘도 사실 간밤에 엄청나게 많은 얘기를 했잖아요. 앞으로 한동안은 그럴 거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계속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금리를 이제 계속 압박을 하고 있다라는 거. 요거는 이제 증시에는 좀 좋은 부분이 될 것 같고, 일단 배가 고프니까 라면 공장에 몰려든 외국인. 그래서 라면은 계속적으로 잘 되고 있다. 뭐 이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저렇게 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아니, 그래도 내용이 전달이 돼야지. 기사를 그러니까 요거는 네. 앞단은 어차피 그 지금 왜 원전이 가는지 네. 변압기가 왜 가는지 요거고 증시에 대한 롱 포지션을 잡는 거는 이제 트럼프의 그런 금리나 멘트들 이거 중요하다라는 거고 그다음 수출 쪽에서는 음식료 잘 되고 있다 그리고 이 불은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요게 핵심입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시간이 없다고 후루룩 하는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전달이 돼야 돼요. 전달.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헤드라인들 이야기를 해봤고요. 김정일 본부장님도 이 자료? BOJ 자료는 따로 특별한 거 여기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예, BOJ. BOJ 지금 금리 인상 확률은 거의 90% 확률이에요. 금리 인상을 안 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그 멘트가 중요한데 이게 지속적으로 할 것이냐 점진적으로 할 것이냐 무슨 조건을 할 것이냐 다른 건데 흔히 이렇게 얘기해요. 엔화가 강세가 되면 달러가 상대적으로 약세가 되잖아요. 엔화 강세, 달러 약세. 그러면 우리 원화가 만약에 엔화가 동조하면 원화가 강세가 될 수 있죠.
원화가 엔화랑 동조하면은 상대적으로 우리 달러 대비했을 때 달러가 상대적으로 약세가 되면 원화가 강세가 되는 거잖아요. 이해됐어요? 네. 그럼 도움이 되죠. 원화 강세가 지금 바라고 있는데. 네. 근데 그렇게 해석할 게 아니라는 거죠. 잘못하면은 엔화가 강세가 되고, 그렇죠? 이제 금리 인상을 지속적으로 상당히 강하게 할 것처럼 느껴지는 톤이 되면은 엔화 강세가 되게 멈춰져, 그렇죠? 그리고 그 금리 미국이 뭐 금리 인하하면은 이제 달러 약세가 되는 거니까 그거는 우리 원화 강세로 인한 우리의 파지티브보다는 엔캐리 트레이드라는 걸 다시 한번 기억에 떠올리는 게 되는 건데 그거 말고 더 안 좋은 시나리오도 불가능하지 않아요. 엔화가 강세가 되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미국의 달러는 약세를 그러니까 이 금리 인하를 하고 싶어 하는데 미국이 금리 인하를 못하는 상황이 오는 거야. 엔은 강세가 되고요. 엔은 강세가 되고요. 미국은 달러를 인하를 못 시키는데 금리 인하를. 그러면 엔 강, 달러 강. 그럼 뭐냐면 엔캐리 트레이드 신경 쓰이면서 우리 원화는 계속 약세. 이렇게 될 확률도 되지 못합니다. 예전에 엔화를 지는 금리를 인상시킨 적이 있거든요. 한 15년 전에 20년 전에. 네. 그 당시하고 지금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생각보다 엔이 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 오늘 그 얘기를 하고 나서 지속적으로 강세가 될 수 있다는 시그널이 나왔을 때는 반응이 나쁘지 않을 수 있지만 의외로 사실은 미국이 금리 인하를 그렇게 쉽게 못한다는 시그널이 나중에 나오면은 그 결합이 되면 자칫 엔 강세, 물론 달러가 엔보다는 덜 강세이지만 둘 다 강세되고 원화가 약세가 지속적으로 될 가능성이 초반에 더 셀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초반에 리액션 안 한 게 이 시나리오를 저는 믿고 있어서 오히려 그게 확률이 높다고 봐요. 근데 왜 리액션 안 해? 그래서 본인 생각과 똑같은데. 처음에 엔화 강세 갈 때 원화가 같이 강세 간다 그러길래 안 그럴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게 아닐 가능성도 뭐 오늘 반응이 안 해더라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미국이 트럼프가 금리 인하를 막 요구했지만은 그게 자기 뜻대로 안 될 수 있는 거고 그는 관세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미국의 금리 인하의 가능성과 그 폭에 대한 속도는 관세 임포즈하는 게 어떻게 되는 달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2월 1일 날 중국, 그다음에 캐나다, 멕시코 관세 임플리멘테이션을 봐야지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오히려 못하는 것인지를 확인돼야 되기 때문에 오늘 BOJ가 금리를 인상하고 천천히 간다 하더라도 사실은 이게 우리한테 파지티브보다는 미국의 일본의 금리 인상은 금리 인상이고 미국의 금리 인하 여부는 또 별도의 문제고 그래서 원달러 입장에서의 긍정적인 효과나 그렇게 파지티브하게 보기에는 녹록하지 않거나 아직 확실치 않다. 이게 리스크로 크게 대두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있지 말라는 거고. 네네. 그래서 펀더멘털적으로 확실한 주식이 아니면은 맨날 하루 이틀 한 주 이렇게 했다가는 갑자기 다 같이 주식장이 올라가는 것처럼 가다가 일이 맞을 때 살 수 있는 건 펀더멘털 주식이 사야 되잖아요. 그렇죠. 망가진 거 샀다가는 같이 가니까. 그러니까 지금 2,500, 230이 우리가 2,560, 70 갈 수 네, 있다 하지만은 알아듣습니다. 그게 환율이라든지 아니면 미국의 금리 인하를 받아간 국채 수익률이 인하라든지 이거를 단정하고 들어가는 거는 네. 조금 리스크가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쌍기역 리얼 어멈님께서 민준아 우리 형 호응 좀 해드려라. 저 노인 공경 안 하는 민준이 저놈 저거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어떡하지? 때려줄까? 군자? 잘 들었잖아요. 정리 제가 딱 하지 않습니까? 정리하자면 오늘 BOJ 있잖아요. 그쵸? 엔화 강세죠. 그러면은 이제 달러 약세되면서 엔캐리 트레이드 걱정을 할 수가 있는데 미국이 금리 인하까지 안 해버리는 상황이 와버리면 엔화 강세, 달러도 강세 하면서 우리만 옆에서 낑겨가지고 엔캐리 트레이드 어떡하지? 미국은 또 금리 인하 또 안 한다는데 어떡하지? 이런 최악의 시나리오가 올 수 있다는 거를 염두를 해둬야 된다라고 우리 어르신께서 말씀을 잘 해주신 겁니다. 예. 어떡하지? 다 듣고 있잖아. 뭐 공격을 나처럼 듣는 사람 여기 지금 10,000명 중에 있어요? 없잖아요. 맞아요. 내가 나 혼자 듣고 있잖아. IQ가 130은 되니까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네, 제가 정리 딱 해가지고 BOJ가 중요하지만 또 거기서 미국의 또 금리 인하를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만큼 하는지도 중요하다. 그거 안 해주면은 또 우리가 더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럼 55분이어가지고 마지막 두 분이서 시장을 좀 봐주시고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가 0.95%. 좋네요. 오늘 시장 나쁘지 않습니다. 일단 물론 BOJ에서 그 분위기를 좀 봐야겠지만 지금 초반장은 나쁘지 않고요. 코스닥도 보합권에서 올라왔어요. 0.5% 플러스. 외국인들도 지금 거래소에서 2천억 그리고 선물에서 2,600억 설 전에 용돈 이렇게 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두 분 전반적으로 오늘 설 연휴 전에 일단 마감까지의 전략 한번 짧게 들어본다면 보노님부터. 네, 뭐 산업적으로 좋은 종목군들은 그냥 두시면 되고요. 이제 단기 트레이딩, 테마성 재료로 하시는 분들만 조금의 이런 비중 조절을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전반적인 기조는 하반기에 더 증시가 좋아질 확률이 높은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플랜 짜시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대신에 단기적으로 어떠한 이제 트럼프발 영향으로 좀 조정이 나왔을 때, 특히나 뭐 연준의 코멘트들이 일단 공격을 받았으니까 그렇게 좋게 반응은 안 나오겠죠. 만약에 그런 쪽으로 압박을 한다면 또 이제 2월 초에는 고용 데이터가 또 우수수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고려하셔가지고 단기 출렁거림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두고 일단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다만 한두 달 정도만 더 지나면 아마 하반기 쪽으로 중장기 스윙도 충분히 가능할 만한 그런 상황이 생길 거라고 보고 있어서 일단 너무 위축될 필요도 없고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대신에 너무 많이 오른 종목군들이 이평선을 깨면서 추락을 한다거나 네. 이런 거에서는 대응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다시 사는 한이 있더라도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래도 좀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이다. 이게 좀 좋은 얘기 같습니다. 하지만 또 손절은 칼같이 냉정하게. 네. 오케이. 네, 그렇습니다. 김장현 본부장님도요? 네, 뭐 지금 이렇게 끝났으면 좋겠는데 가만 과하게 이격이 벌어진 거 늦게 쫓아가는 거는 별로 안 좋은 것 같고요. 다만 만약에 그 BOJ에서 금리는 올리지만 매우 신중하게 하겠다. 앞으로는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생각보다 더 쓸 수도 있죠 막판에. 그것도 계속 점심 전으로 그 해석까지도 그 임플리케이션까지도 보시고 대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BOJ에서 좀 도와줄 수도 있다. 금리 인상을 좀 더 신중하게 하겠다.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일단 단기적으로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슬슬 가야 될 것 같은데 CH님께서 박민준 씨 진짜 똑똑하네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예, 고맙습니다. 박민준? 네, 저 박민준. 바뀌었어 이름. 네. 저 우리 시청자가 박민준이라 그러면 박민준인 거죠. 박하영 사칭. 박가영이랑 명민준 합친 거예요. 아니 박식한 명민준. 박식한 명민준 중 하이브리드. 그 약자로 박민. 박민준. 박민준. 알겠습니다. 네. 코만 쉬지 마시고 빨리 끝내요. 네. 여러분이 뭐 그렇다 그러면 그런 겁니다. 이쪽은 이제 저는 명민준이고요. 여기는 이제 하창환 하보노의 주식 이야기. 풀 이름을 몰라. 이제 김장열 본부장님. 여기는 ASMR 웨이 책 저자. 아니 저자 아니야. 저자. 번역했다 책 저자. 번역. ASMR 여러분 반도체 알고 투자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어렵진 않은데 네. 좀 길어 500페이지라서 책 500 자다가 자야 돼. 보다가 자야 돼. 뒤에 주석까지 합치면 더 되는 것 같던데. 500페이지 조금 넘나? 네, 그런 거. 네, 500페이지. 자, 알겠습니다. ASMR 웨이 하보노의 주식 이야기. 저는 박민준. 고맙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오늘 장 분위기는 나쁘지 않으니까요. 설 연휴 전에 약간 차익 실현 나오면서 떨구고 기분 나쁘게 마무리하면 어떡하나 뭐 이런 걱정을 좀 했었는데 초반 분위기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기회를 활용해서 또 얻을 수 있는 거는 잘 얻어 가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뭐 채팅창에 올라왔다시피 종목에 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또 시나리오를 세워보신 다음에 거기 안에 맞는 차익 실현을 하시거나 손절을 하시거나 이런 결정을 내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뒤에 오는 아침엔 투자팀도 준비 많이 했으니까 계속 시청 부탁드리고요. 투자 화이팅 하시고요. 점심 맛있게 드시고요. 이따가 3시 20분에 BOJ 이야기 들고 박가영 아나운서 완전체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